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어요. 7,441을 찍고 다시 그렇게 8% 반등을 하는데 손가락이 안 간지러웠으면은 그건 부처님이죠, 부처님. 사람이라면 누를 수밖에 없는 정말 유혹적인 장이었어요, 어제는. 다행히도 누르지 않았다면은 오늘 손가락 2개 정도는 절단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금일약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4.5% 정도 다행히 조금 위로 올라와 줬죠. 이게 참 장중에는 이런 하락이 더 소름 끼치고 싫은 게 솔직히 아예 빠질 거면 처음부터 화끈하게 빠지던가 월요일 같은 케이스겠죠. 그런데 물론 금일 오전장에도 프리 마켓장에서부터 전조는 보였지만은 정규장 오픈하자마자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죠. 7,900선 사수를 위해서 잠시 반등을 시도는 했는데 7,996까지 그래서 11시 즈음에서 12시 반 정도까지는 살짝 옆으로 기다가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적당히 빠졌다야 마이너스 1% 정도. 그런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점점 죽어나가듯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는 본격적인 눈사태가 시작이 돼요. 1시 이후부터에는 차트상에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살짝 실린 하락들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오전보다 더 빠바방 터지기 시작해요. 매도 주체들도 가속 페달을 밟죠. 그랬더니 지수가 지지선 없이 수직 낙하하다가 7,800선 깼죠. 하지만 그러다가 다행히 장 막판까지는 매수세가 전혀 유입되지 않다가 그래도 금일의 최저가 부근인 7,541 부근에서 소폭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공포스러운 느낌을 약간 말아 올렸죠.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어제 플러스 8% 반등을 누가 오늘 어떻게 그걸 스스로 무너뜨렸고 지금 커튼 뒤에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공모펀드가 실제로 어떤 판을 짜고 있나 그리고 이제 단기 저항선인 7442 이 근처에 왔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단기, 중기, 장기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녹아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8% 상승을 만든 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일단 금융투자에 선물에서 현물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컸죠. 약 2.2조 정도 차익거래 청산이랑 그리고 ETF 매수로 인한 현물 포지션 확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6월 9일 개장 전에 갭업으로 인한 숏 커버링, 공매도 세력의 강제 손실 마감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 번째 양념, 투신의 선물, 약 2.5만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식 선물 약 2.4만 계약. 자,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들이에요.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사분들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한 그런 주식형 펀드 있잖아요. 그 돈을 실제로 굴리시는 분들이죠. 이 투신이 금융투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방향성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단기 압박을 받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 반등한다, 선물을 사죠. 그게 어제 수요일 일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한다, 현금이 필요하다, 현물을 팔죠. 더불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포지션을 줄인다, 선물 해지를 청산해요. 즉 펀드 매니저들의 시장 판단이 직접 거래로 이어져요. 그래서 단기 성과 압박을 받는다는 게 분기 수익률로 평가를 받고 고객 환매가 들어오면은 당장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의 방향성 판단이 변할 수 있어요. 은근히 빠르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제 플러스 8%는 이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청산 플러스 숏 커버링 플러스 투신의 단기 방향성 베팅 3중으로 겹쳐져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한결같이 외국인은 그 반등 속에서도 계속 매도 누적 매도 금액이 6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마치 3명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데 정작 가장 힘센 사람 이 외국인은 아래서 돌을 계속 누르고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진다면은 화요일에 플러스 8% 반등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6월 10일 오늘 일단 투신부터 시작해보자면은 6월 9일에 샀던 선물 약 2.5만 개야. 그걸 오늘 6월 10일에 약 1만 개 가까이 청산했어요. 하루 만에 약 40% 가까이를 파는 거죠.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V자 바닥이라는 판단을 하루 만에 W자 조정 필요로 바꾼 거예요. 금일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아직 잔여 포지션이 약 16,000계약 정도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 물량이 내일도 청산으로 나온다. 물론 다시 역방향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인 증권사는 계속해서 차익거래.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때는 현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선물을 대량 매수했죠. 차익 포지션을 구축했고 6월 9일 반등 때는 현물을 재매수하고 플러스 선물을 매도했죠. 차익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이익을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월 10일 재하락 때에는 다시 현물 매도 플러스 선물 매수 새 차익 포지션을 구축한다?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분들의 ETF 방향 기계 외에 이렇게 차익거래 기회가 있으면은 무차별하게 먹는 기계다 보니까 오늘 또 역차익 포지션이 쌓였다. 다음 반등 때 다시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팔고 있는 외국인의 반대편에서 개인분들은 정말 꾸준히 사고 계십니다.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때는 개인분들이 약 3조 원 가까이 매수, 6월 9일 반등 때는 약 6천억 매도를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셨죠. 그런데 6월 10일 재하락 때는 다시 6조 원 가까이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이 오히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락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여튼 다시 저가 배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외국인들이 누적 기준으로 60조 원을 가고 있을 때 개인분들도 누적 매수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을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개인분들이 계속 사면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 구조에서 그 중간에 다른 수급 주체들 기관의 방향성이 자꾸 그 기둥들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수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는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이 물량이 지수 위쪽에 쌓여 있는 거고 외국인은 아주 한결같이 계속 하방이에요, 방향이. 즉 기관이 진짜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물량은 계속 오버행, 매도 대기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의 작은 흐름의 마지막 핵심 퍼즐이 콜옵션과 풋옵션이죠. 어제도 살짝 다뤄보긴 했지만은 현재는 콜옵션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지만은 장중에는 약 플러스 33계약, 지금은 약 마이너스 14계약이에요. 요지는 외국인이 코스피가 빠질 때마다 콜옵션을 샀었죠. 이번 주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당일에도 672계약을 샀고 오늘 마이너스 5%가 빠진 날에도 장중에는 몇십 계약 정도 추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풋옵션 누적 흐름을 보면은 6월 9일, 6월 10일 연속으로 풋을 사고 있죠. 이 두 데이터를 합쳐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콜 상방 베팅도 사고 있고 풋 하방 보험도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스트랭글이라고 하는데 양방향으로 동시에 베팅하는 거죠. 솔직히 이건 모순이죠. 어떻게 오를 거라고도 베팅하고 내릴 거라고도 베팅하냐.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구 경기를 앞두고 한 투자자가 이렇게 베팅하죠. 이 경기 점수차가 크게 날 것 같다. 어느 팀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두 팀 모두에 베팅을 할 거다. 점수차가 클수록 이기는 거야. 외국인이 지금 딱 이 구조죠.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향이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 그런데 더 깊이 읽으면은 이 방향에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어요. 콜옵션이 누적 약 1000계약 이상, 풋 포지션은 누적이 약 한 플러스 325 정도. 콜이 훨씬 많죠. 즉 외국인의 진짜 포지션은 단기는 불확실하고 더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꽤 팔 만큼 판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오른다. 현물을 팔면서 콜을 산 행동이 이걸 설명하죠. 집인 현물은 당장 팔되 나중에 오를 때를 위한 콜옵션은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절대 한국 시장을 버린 건 아니죠. 솔직히 외국인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랑 시가총액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그리고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기업의 비중이 단기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급증한 거예요. MSCI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차익 실현 및 리스크 관리차 당연히 물량을 줄여 나가는 그 관문에 있는 거죠.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많이 불안한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전 시에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되게 짜증나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버린 건 절대 아니죠. 지금은 현금화하고 나중에 더 싸게 사려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 6월 11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모든 포지션이 결판나는 날이에요. 외국인이 콜옵션 플러스 1000계약 이상을 들고 있고 지금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콜이 수익이 나려면 지수가 콜 행사가 이상으로 올라와야겠죠. 지금 지수가 근데 계속 빠지고 있다. 지수가 콜 행사가 아래에 머물면 콜이 무가치해지기 전에 외국인이 콜을 팔죠. 콜을 팔면 이걸 산 상대방 주로 증권사가 해지를 조정하면서 현물을 팝니다. 추가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지수가 반등해서 콜 행사가 근처까지 오른다. 콜을 판 상대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을 다시 삽니다.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죠. 매번 만기일이 수급을 극단적으로 흔들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목요일 만기 이후가 진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포지션은 지금 역차익 포지션이 쌓이고 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신호들 사이에서 반등의 연료가 조용히 쌓이고 있어요. 희망적인 포인트죠. 오늘 차익거래 알고리즘이 역차익 포지션을 약 마이너스 1조 원 가까이 구축했죠.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날에 2배예요. 역차익이란 이런 건데 지수가 급락하면 현물이 선물보다 더 빠르게 빠지죠. 현물이 선물보다 싸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포지션을 구축하죠. 이 포지션은 지수가 안정되거나 반등하면 자동으로 반대로 청산이 됩니다. 선물을 팔고 현물 환원 매수가 들어오죠. 즉 역차익이 쌓일수록 반등 시 추가 매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즉 오늘까지 역차익 누적 규모가 은근한 거죠. 지금 이 연료가 점화되는 조건은 딱 하나,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어드는 것. 매도가 줄면 현물 선물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역차익 청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7730은 월요일 1차 지지선이었던 7442보다 약간 위에 있죠. 지금 외국인 매도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이 7442에 대한 리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은근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1차 지지선인데 손가락도 이젠 정말 근질근질한데 제발 한 번 정도는 단타 쳐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구조적으로 성립하죠.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당시에 이 7442에서 은근히 꽤 강한 거래량이 나왔죠. 이렇게 단일 이벤트로 극단적인 거래량이 나온 가격대는 역사적으로도 강한 기술적 지지선이 되죠. 그래서 이걸 재테스트 할 때 거래량 동반 양봉이 나오면은 단타 근거가 생기는 거죠. 손절선도 명확하죠. 7442 종가 이탈 시에 즉시 손절. 목표를 8,000으로 보면은 손절했을 때 손실 마이너스 3% 정도, 다만 수익은 약 7% 정도. 손익비가 나빠 보이진 않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플레이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매도가 가속 중이다. 6월 8일에서 6월 9일 더 올라왔고 6월 10일 더 올라왔죠. 오늘은 약 마이너스 3조 원.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뭘 그렇게 팔 게 많이 남았는지. 7144일을 재테스트할 때 외국인이 이 속도로 팔고 있다면 기술적 지지선에 그 의미가 퇴색되죠. 이중 바닥이 아니라 이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신이 6월 9일에 구축한 잔여 선물 롱 포지션이 아직 남아있죠. 이분들이 판단을 다시 수정하면 7144일 테스트 구간에서 추가 청산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적 지지를 받아줄 세력이 얇은 거예요. 원래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줬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만기 변동성이 강할 수 있죠. 지금 만기에 앞서서 수급 교란이 진행 중이죠. 단타를 잡았는데 이 만기 변동성이 흔들려서 손절을 당하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7144의 재테스트가 나타난 날 동시에 다음 두 가지가 확인될 때 단타는 유효해지겠죠. 내일 외국인 현물 매도가 마이너스 1조 이하로 줄어드는 것.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 이 두 조건이 같은 날 충족되면은 투자 여력에 적은 금액으로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단타 진입이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7,400, 7,500 무작정 들어가는 거는 단타보다는 도박이다. 더불어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보면은 6월 11일 미국 CPI 발표가 있죠. 이게 환율을 결정합니다. 이게 왜 한국 주식이 중요하냐면 CPI가 낮게 나온다.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상승이 올라가요. 달러가 약세. 그렇다면 원화 광세, 환율 하락이 시작되죠. 외국인 환차손이 해소가 됩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감소하죠. 이 시퀀스가 작동하면은 외국인 현물 매도가 멈추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CPI가 높게 나오면 이 시퀀스가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만기 이후에는 이때부터가 진짜 시장이죠. 수급 교란이 사라지다 보니까 외국인 콜 포지션 정리, 투신의 잔여 물량 처리, 차익거래 포지션 청산 모든 게 마무리되죠. 만기 이후에 첫 이틀의 수급이 진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 17일, 18일 FOMC 때가 이게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되겠죠.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 달러 급약세, 원화 급강세, 환율 1,500원 이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의 구조적인 매도가 종료되는 거죠. 즉 이번 하락 사이클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부 변수인 거고, 반대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하락 연장, 744이는커녕 조금 더 공포스러운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러티브의 최종 검증은 2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가 현재 AI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무대가 될 겁니다.